실장 인사합시다. 저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10장, 저번 주에 8장 한 거에 이어서 10장 유래인의 성어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8장 후에 관련된 성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본차지 10장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화 소리 이게 약간 누가 있어갖고 이거 다 띄우고 시작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 성어가 이제 혼정 신상이라고 있잖아요. 요거의 겉뜻이 뭐 보인가요? 네, 맞습니다. 밤에는 잠자리를 살피고 새벽에는 이것을 해서본다. 지금 홍과 정사이에 잠자리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부모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면서 부모님을 sik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반포지음인데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게 새끼까마귀가 어미까마귀에게 도리어 먹이는 효라고 제가 겉에서 설명드렸듯이 새끼까마귀라는 개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이 반포지의 겉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성어입니다. 망원지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람과 구름의 감정으로 겉뜻을 설명드렸는데 이거 속뜻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자식 타양에서, 즉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향에 계시는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망원지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풍수지탄이죠. 풍수지탄의 겉뜻은 바람과 나무의 한탄인데 이것을 속뜻, 어떤 유래를 거쳐서 속뜻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그 속뜻이 무슨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의 자식의 슬픔.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네 번째 풍수지탄에는 어떤 유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차트에서는 그 유래와 연관지어서 가장 유래가 있는 성어. 즉 여기 있는 유래가 있는 성어, 8장 유래가 있는 유래가 두세 개 정도밖에 없지만 이번에 있는 성어 4개는 전부 다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성어인 지도기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진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사와 관련돼서 뭐 관심이 있다든지 뭐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수업 진행하시는데 진행하면서 이해하시는데 뭐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는 25쪽이고요. 필수판자, 회로 배반자를 하나씩 교육하기 전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래가 된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성어의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자 보시면요. 가르칠 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르칠 지자인데 가르칠 지자입니다. 가르칠 지자 보시면 그 가르치다, 무엇을 가르치다 쓰이거든요. 이를 뭐 알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용례인데 여기서는 지명이에요. 첫 번째 지명이라는 걸 여기 써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 명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지자의 이름 명체하고 뭐 예를 들면 거기 건우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이름을 불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명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지시는 돌시자 써가지고 가르쳐 보이다. 누군가를 가르쳐 보이다 할 때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승록자입니다. 사승록자인데 이거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사승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례는 이제 순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혹시 그 겨울왕국 작년에 애니메이션 나왔던 거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 중에 스벤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스벤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순록입니다. 딸의 순자 쓰거든요. 이게 딸의 순자입니다. 딸의 순자 써가지고 뿔이 큰 사슴이라 해가지고 순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녹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풀날 용자거든요. 풀날 용자라 해가지고 사슴이
풀이 나오려고 할 때, 막 나오려고 할 때 뭔가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는 여기서 좀 더 잘하면 이제 꿀깍 써가지고 녹가벼웠는데 이거는 이제 요금보다 약재의 효과가 별로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할 위자인데요. 할 위자는 뭐뭐 하다, 뭐뭐를 위하다인데 여기서는 뭐뭐 하다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잖아요. 중간고사 볼 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부정행위 하지 말라요. 컨닝이나 그런 거로 대표되는 부정행위. 거기에서 행위입니다. 행위가 바로 요거를 씁니다. 뭐냐면 할 문자에 할 위자 해가지고 뭐 어떤 것을 하다. 여기서는 보면 부정을 하다. 부정이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한다. 그래서 부정행위라고 하고요. 밑에 거는 무작위인데 이게 지을 작자입니다. 무엇을 짓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주장, 그런 생각, 그런 거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주관적으로 하다인데 무작위니까 자기 자신의 주관, 그런 생각이 없이 누구한테 맡기는 임의의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단 금자죠. 비단 금자는 성어로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단 위에 비단 금에 이상자에 첨자에 포타자죠. 금상첨화입니다. 비단 금자, 위상자, 첨자, 포타자 해가지고 비단 위에 더하다 무엇을 꽃을 비단 위에 꽃을 더해서 옛날 사람들이 뭐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다, 좋은 일이 격경사로 일어나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뭐 반대되는 말로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표나라 초자인데요. 표나라 초자는 다른 거 아니라 바로 다음 그림으로 용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장기판입니다. 장기판에서 요게 이제 초나라 초자를 뒤집어서 흘렸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요 밑에 요 글자, 제가 지금 동그랗게 치는 요 글자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나라 한자. 그래가지고 초나라와 한나라의 큰 싸움을 놀이로 만든 것이 장기입니다. 체스랑 비슷하다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끼 토자인데요. 토끼가 토끼 귀랑 뭐 다리, 꼬리 이런 식으로 모습을 빗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토경이라는 용례가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경자가 빛경자라 해가지고요. 요거는 풍경이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풍경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흔히 풍경화 같은 얘기할 때 쓰는 풍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람과 빛, 즉 주변 경치를 말하는데 그걸 쓰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빛이라는 의미도 붙고 있고요. 옛날 사람은 그 토자 할 때 어떤 곳에 많이 연관된다는데요. 그 달에 옛날에 어떤 동물이 살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나요? 네, 토끼가 살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토끼. 달에 토끼가 들어서 떡방아 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달빛. 달이 토끼랑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 경이 빛이라는 뜻이었으니까 빛광자 써가지고 달빛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쓸 때 토경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기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노래가짜가 있습니다. 노래가짜는 쓰이는 용례가 요거는 이제 애국가라 해가지고요. 사랑할 애자에 나라자, 노래가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이 되고요. 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가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수자 쓰는 거죠. 손수에는 이제 그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뭐 공격수, 수비수, 저격수, 투수, 가수 이런 거 다 몸하는 사람, 고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몸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알아주시면 좋고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국자인데요. 개국자에서 지금 26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개국자의 쓰이는 용례 두 가지는
이제 제가 백구랑 황구를 제시했는데요. 여기 두 개 다 보시면 다 색깔입니다. 힐 백자와 누를 황자. 누를 황자 해가지고 개 앞에 색깔의 어떤 표현을 더해서 어떤 색깔의 개, 예를 들어서 뭐 흰둥이다, 무동이다, 아니면 앞에 청구 이런 식으로 하면 풀을 청자 써가지고 파란색 개,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삶을 팽자 해가지고요. 팽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그냥 옛날에 누구 살만 죽여서 사용하는 고대 흥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새로 익힌 한자들 다 9개 다 살펴봤고요. 다 제대로 제가 설명 들었는지 혹은 다 이해하셨는지 잠깐만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했나요? 가리키기 시자죠? 예, 가리키기 시자죠? 가리키기 시자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했나요? 예, 하군 녹자죠? 요거는? 할위. 예, 할위. 하다. 그리고 요거는? 비단. 예, 비단 근자. 그 다음에 요거는? 효난 근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토끼 토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예, 노래 가르치자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마지막에 개국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예, 상륙근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새로 익힌 한자들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성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는 이제 기록이마라고 거기 이미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글자죠? 첫 번째 한자가? 네, 가르칠지. 사승록자에 말 맞자죠? 이게 그러니까 가르키다, 사승, 하다, 말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겉뜻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사슴, 가르쳐 말이라 하다. 이런 식으로 그 겉뜻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속뜻 먼저 말씀드리면 그 속뜻은 윗사람을 농락할 권세를 마음대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유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래입니다. 지금 보시면 진나라의 2대 황제의 호의 황제라고 있습니다. 진나라라고 하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정말 센 나라였죠. 그 밑에 있는 내시, 황관이었던 조고는 승상,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네가 뭔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냐? 황관 따위가. 그래서 그 사람들 없애보자 계략을 하나 핍니다. 조고가 호의 황제한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을 바친다고, 좋은 말을 바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호의 황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사슴이잖아. 말 아니잖아. 왜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관 조고가 신하들에게 들어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답변이 갈립니다. 사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고의 말을 따라서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한테 위협이 될 거라 판단해서 숙청을 하게 됩니다. 숙청을.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윗사람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이게 왜 그런 뜻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한테조차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뭔가 사실을 왜곡할 정도로 말을 막 지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을금야행. 첫 번째 한자가 뭐죠? 네, 오드 있자죠? 이거는? 이랑 금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밤야자에? 네, 단일 힘자죠? 옷, 비단, 밤, 단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옷 위자가 요게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옷을 입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어가 물을 때는 두 글자씩 쪼개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의, 금이 무슨 뜻이냐? 비단 옷을 입다죠? 입다, 비단인데 비단이 있다는 게 곧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다. 그래서 비단 옷을 입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건 쉽습니다. 1, 2, 3, 4 해가지고 밤에 가다. 쉽게.
그래서 걷듯이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가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속뜻은 이제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을 하다. 근데 요 말을 가지게 된 이유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경은 밤입니다. 좀 어두워요.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어두컴컴한데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정장에 뭐 중절모 이렇게는 보이는데 이 옷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재질은 무엇인지, 무슨 색깔인지 그런 거 다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람없는 짓을 한다 해서 의금양의 뜻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거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호가 있고 유방이 있습니다. 상호는 초나라의 대장입니다. 유방은 홍나라의 대장입니다. 영수방이죠. 어쨌거나 두 사람이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후에 중국 대륙을 놓고 천하를 다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나라 수도를 부수고 모든 궁전을 다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고향인 강남, 즉 양지강 이남 지역에 가서 자라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더 좋으니까 여기서 나라 세워서 천하통일을 도모합시다. 그랬더니 첫 번째 유리와 같은 말을 합니다. 구해지고 귀해진 뒤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 같으니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래서 보람없는 일을 한다는 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의금야행이 유래된 겁니다. 그걸 다시 봤을 때 이 속뜻이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인데 첫 번째 한자가 뭔가요? 녹사자죠. 이거는 얼굴면 초나로 초자죠. 노래 각자입니다. 그러면 또 두 글자씩 쪼개봤을 때 녹사자의 얼굴면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동, 서, 남 네 개의 면을 가르쳐가지고 사면이라고 하고 주변을 삥 둘렀다는 뜻이 됩니다. 삥 둘러싸는 곳에서 초나라 노래, 즉 이거의 뜻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고요. 이에 대한 속뜻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유광의 한나라 군대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초나라한테 지원이 와도 차단이 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포위망을 만들어 놓고 밤에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 나라 노래를 부르냐면 초나라 노래를. 초나라 노래 부르니까 당황합니다. 초나라에서. 아니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저쪽 한나라 진영으로 넘어와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맹금 상태에 빠진 거죠. 아, 이건 나도 도망쳐야 되겠구나. 아, 이거 싸워봐야 지겠구나. 이러면서 전투력이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황후도 이거를 알고 어쩔 수가 없이 마지막으로 싸움 걸려서 도망치고 그 뒤는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유래를 거쳤기 때문에 자면초가는 다음과 같은 겉뜻과 속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겉뜻과 속뜻 다시 정해보면 겉뜻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에 그 속뜻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토사구품입니다. 요게 무슨 글자죠? 네, 토끼 토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줄을 사자입니다. 이거는 개 붙자에 쌍용팽이죠. 이거는 조금 어순이 쉽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쪼갰을 때 토끼가 죽다. 토끼 죽다. 그 다음에 개가 삼는다. 삼는다.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서 삼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글자는 좀 쉬운데 이게 이걸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겉뜻이 토끼가 죽으면 조건이죠. 토사가 조건입니다. 토사한 뒤에 불팽이 된다. 토끼가 죽은 뒤에 사냥개는 삼긴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삼긴다. 사냥개는 삼는 당하는 거입니다. 사냥개가 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야박한 모습인데요. 왜 그런지 잠깐 이따가 유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유래를 보시면요, 아까 노그림 이렇게 PPT로 가져본 거거든요. 상호와 유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유방 밑에는 한신이 있습니다. 한신이 삼국을 이제 삼국이 자꾸 삼국이라는데 중국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 중 하나예요. 비록 개국공신은 아닌데 한나라 중반에 합류해가지고 황후를 붙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황후가 도망친 뒤에 아까 전에 저 해야전투에서 황후가 도망친 뒤에 종작이라는 부하가 근데 갑자기 한신한테 달라붙습니다. 자기는 살려달라고. 한신은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유방이 그걸 눈치챕니다. 눈치채요. 그래가지고 화를 냅니다.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 했던 황후의 부하니까 한신한테 붙었기 때문이죠. 아, 이거 역경모의를 벌이는 거 아닌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방이 종자기를 데리고 오라. 죽여오든 살려오든 그건 내 할 거 아니다. 어쨌거나 데려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 한신이 전전긍긍합니다. 아, 이거 나한테 무명 씌우려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이때 종자기가 아까 내 목을 너한테 주겠다면서 자결을 한 뒤에 그 목을 부활을 시켜서 한신한테 줍니다. 한신은 그것을 들고 유방한테 갑니다. 근데 유방이 온갖 죄를 누명이죠.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한신을 자릅니다. 해고시킨 거죠. 이때 한신이 한 말이, 아, 나는 황후를 잡는데 쓰는 사냥개였구나. 사냥개는 사냥이 끝난 뒤에 잡아먹히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위에 써진 토사구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뜻은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삼긴다. 속뜻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야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그 4개 성어들 다 살펴봤는데 혹시 뭐 겉뜻이나 속뜻 못 적어서 다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나요?
아, 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27조 확인 문제 같이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희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그에 대한 인식은 찌르러 것이라고 여론도 좋지 않았다. 여당 역시 국가 원수로서 공부를 망각했고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상황이었다. 신규진이 야망을 걷어냈고 사건 은폐를 위해 이동희 암살 시도를 한 김도진과 손을 잡았다. 아무에게도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였다. 그러면 이제 과로는 뭐를 짚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앞에 제가 조금 힘줘서 얘기했는데 힘가 된다 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사면 초과의 속도과 딱 일치하는 상황이죠. 사면 초과에 놓인 이동희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태경뿐이었다. 한태경의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확인 문제 보셨는데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PPT 좀 봐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총리는 내용이 없던 간담회에서 역사적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준엄한 역사적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거 과거가 그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를 들먹이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불쾌한 신경을 숨기지 않았다. 이 총리가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일본 야마토 정권이 4, 6세기 민나 일본 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인 민나 일본 부설이었다. 그는 지역구가 백제 왕조라는 인연을 소개하면서 팩트를 말한다며 민나 일본 부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 여기서 좀 쓰이는 성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있어요. 답은. 어? 의금야행? 왜 의금야행이라고 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좀 더 바꾸고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뭐 없나요? 의금야행?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과거사 왜곡이죠. 왜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번씩은 수업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뭐 여러 번 지금 수업 받고 계신다 이러면 사실은 팩트를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지옥이만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어쨌거나 그 당시 인하일본 부설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왜곡해서 말하는 일본이 잘못됐다. 일본은 지옥이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윗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들, 즉 한국, 중국 이런 동북아시아 쪽에 구성되어 있는 국가들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역사 공부 좀 더 다르게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그 10장 유리와 관련된 성어들을 다 한 번씩 쫙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유리가 있는 성어 관련돼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해서 좀 보기 쉬우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PPT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 배운 성어들 4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성어 지로기만인데요. 지로기만 이제 사서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겉뜻은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속뜻은 윗사람을 공략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굳이 윗사람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연습 문제 같이 주변 사람들을 농락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 그 유래는 호해와 조고의 교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고가 호해한테 사슴을 바치면서 좋은 말을 바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을금야행. 을금야행은 비단 옷을 입고 밤을 다닌다. 근데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니면 뭐 어두워가지고 그게 비단인지 무명인지 뭐 아니면 그냥 선배 모시 뭐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게 그 습뜻이었고, 여기에는 상어가 진나라 수도를 부순 뒤에 그것을 자랑하려고 의금야에 하지 않으려고 강남, 자신의 고향이 강남, 양지강 이남 지역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의금야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가 세 번째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린다. 요 이미지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즉 이렇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상황, 고립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거는 27쪽의 연습 문제 보시면 고립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동희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영상 보셨잖아요. 해화전투에서 초나라 군대가 처한 상황, 삥 둘러싸여가지고 사기도 낮아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토사구팽입니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삼긴다. 사냥개는 삼긴다. 사냥개가 삶음을 당하는 겁니다. 사냥개가 삼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야박한 모습, 그것을 속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중국사에는 이와 관련된 유래가 꽤 많은데 여기서는 시간적 흐름으로 맞춰서 상호가 패배하는 뒤 한신과 중림의 유방과의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항우의 잔지를 다 몰아내는데 성공한 유방은 그 쓰임은 도구였던 한신을 몰아낸 뒤에 한신이 자주하면서 아 나는 사냥개였구나 하는 데서 토사구팽이 유래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식사는 유래된 성어 다 해봤는데요. 여기 잠깐 쓰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거 쓰신 분들은 지금 쓰시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시간은 저는 5분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는 다시 한번 성어들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거기서 쓰는 다 읽어봤으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는 수준에서 정리만 한 다음에 전체적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되었으니까 지금 일단 남은 거 설명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쓰는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기만인데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문장 중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의 유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가르치다 말씀드렸고, 이거는 타승.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다. 근데 무엇을? 타승을. 그럼 이건 무엇이냐? 술, 술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하다,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하다, 이르다, 말이라 이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앞, 뒤가 술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 그런 것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호해와 도구의 이야기를 꺼낸 거였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호해, 여기에서 도구가 형제에게 조고, 도가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라고 물어본다면 이 뒤쯤에 이제 호해 형제라고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술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의견양입니다. 이거는 입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입다. 비단모습이 있다.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술목. 술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뭐뭇을 입다. 누가? 그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략된 게 이제 유래에 대충 나와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서도 어떤 일을 인용하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눴을 때 밤에 가다. 뭐뭐 하고서 밤에 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쉬운데 생야 해도 되고 야행 밤에 가다.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사 플러스 행. 술. 허수로. 도 구성이 될 때인 거. 그래가지고 그 겉뜻이 비단모습 입고 밤에 다닌다. 그 속뜻은 아무 보람이나 행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래는 이런 거를 붙여서 부해지고 귀해진 게 고양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비단모습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이런 뜻과 유래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사면초가. 이 같은 경우에 사면은 솔직히 문법적으로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방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사방의 초나라의 노래. 다 명사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문법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 초나 노래소리가 뭐라고 한다면 초나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가짜에 노래 부르다, 초나 노래를 부르다.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초나 노래소리를 부르다. 근데 한나라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초나 노래를 부르다. 근데 초나라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초나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래를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초나라 입장에서의 겉뜻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뜻은 초나라가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로움, 고립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사면초가가 이런 겉뜻과 속뜻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해야전투 그 영상 보셨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끼가 죽다. 사냥개는 삼킨다. 여기서 제가 주고 면을 강조했는데 문장 연결에 따라서 이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끼가 죽고 사냥개가 삼킨다 이래도 되고요. 토끼가 죽으나 사냥개가 삼킨다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가 죽으면 이라고 제가 조건이라고 꽤 연구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야박한 모습이라고 속뜻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그래서 토사구팽의 주인공은 한신입니다. 한신이 상호의 잔재를 몰아낸 뒤에 유방한테 갔지만 유방이 한신을 배신했다. 그래서 죽었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뭐 정치적 생활이나 그런 게 다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쫓겨나다, 뭐 수출당하다, 해고당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거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뜻과 속뜻은 이렇게 되고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야박한 모습. 겉뜻과 속뜻이 이렇게 되고 위에는 한신이 유방한테 배신당해서 도망치다 아니면 쫓겨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답이 지옥이었죠? 어떤 사실을 그런 행위 그런 거를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은 끝났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시간 들었는데 못 쓰신 분들은 지금 마저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안 가면 안 돼. 말좀 하겠지?